일하다 다쳤지만 산재가 되는지조차 몰라 망설였던 순간들 있으신가요? 퇴행성 질환이나 정신적인 질환에 관해 진단받은 것도 산재 인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산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해 이웃집 고수에게 알아봅니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직 산재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윤창순입니다. 이 산재가 사실 좀 복잡하고 또 내용이 어렵기도 해서 개인이 직접 그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 실제 현장에서 뭐 가장 많이 상담을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직업병 산재에 대해서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업무상 사고, 즉 일하시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반면에 업무상 질병, 즉 장기간 업무를 수행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병들도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에 대해서 많이들 상담 의뢰를 해주십니다. 흔히들 직업병이라고 하면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 대단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직업병이라는 게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생길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앓고 계신 퇴행성 질병들 역시 산재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사례를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네, 모든 사건이 다 안타깝지만 네. 아무래도 유족 사건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고인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금속팀장으로 근무를 하시던 중에 숙소에서 악성 뇌경색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의뢰를 받고 제가 고인이 사망 전 생활하시던 울산 숙소에 간 적이 있어요. 이때 동료 근로자분들 한 5분 정도가 와주셔서 네. 조사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고 제가 요청을 했던 진술서 등도 가감없이 잘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산재라는 게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동료 근로자분들 그리고 유족분들이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리면 정말 성심성의껏 잘 준비를 해주셔서 다행히 승인까지 되신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건은 이제 고인께서 그 회사 숙소에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비슷한 경우에 만약에 고인께서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그런 경우에도 산재가 됩니까? 네, 말씀드린 과로건의 경우에는 발병 장소가 승인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가령 회사에서 쓰러지셨다 하더라도 산재로 불인정될 수가 있고 반대로 집에서 주무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장소보다는 오히려 발병일 기준으로 이전 12주간의 업무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퇴행성 질병이라던가 정신적인 상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서 이제 산재로 인정되실 수 있습니다. 퇴행성 질병들, 가령 허리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염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적응장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들도 업무와의 상당한 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아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이 됐다면 그럼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까? 산재로 승인이 되시면 크게 3가지 보상을 받게 되십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그리고 장애급여인데요. 우선 요양급여는 병원비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 내셨던 병원비를 일부 돌려받거나 네. 향후 치료비를 산재로 처리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휴업급여입니다. 이는 치료를 받는 기간, 평소 받으시던 임금의 70%를 보상받으시는 건데요. 네. 이를 통해서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산재로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장애보상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산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짧은 질문들 드릴 텐데요. OX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퀴즈쇼가 됐어요. 네. 자, 먼저 회사 동의 없으면 산재 신청 못한다. 이거 진짜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산재 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병원을 통해서 또는 대리권이 있는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산재입니까? 네, O입니다. 오호. 오, 그렇군요.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산재로 가능하신데요. 네. 다만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가 산재가 된다기보다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특정 상병, 가령 적응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을 하고 네. 이에 대한 원인이 직장 생활에 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산재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노무사님께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산재 보상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회사 눈치가 보여서 또는 병원에서 퇴행성 질병이라 산재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 신청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혹시나 나의 질병이 산재가 되진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산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윤창순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